여러분,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리고 멍해질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소화되느라 그런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현직 의사는 이 식후 피로와 멍한 느낌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 기억력이 자주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한다면 이미 뇌가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비싼 약이나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3가지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많은 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밥 먹고 눕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 행동을 제대로만 하면 오히려 뇌를 살리는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직 의사가 직접 알려준 손상된 뇌를 살리는 방법 3가지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를 살리는 3가지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밥만 먹으면 갑자기 어지럽고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자주 경험하시나요? 잠깐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손상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방금 하려던 일을 깜빡하거나 약속을 자주 잊게 됩니다.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책이나 TV를 보다가도 금방 멍해지고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나이 탓이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쉽게 넘겨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직 의사들은 이런 신호를 뇌 건강의 초기 경고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뇌는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가볍게 나타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식후 어지러움과 멍한 느낌이 바로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고 배워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도 억지로 움직이거나 바로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직 의사는 오히려 식후에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소화와 뇌 혈류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혈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계속 활동을 하면 뇌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더 멍해지고 피로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짧고 편안한 휴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식사하자마자 바로 완전히 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후에는 먼저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누워서 쉬고 싶다면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가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머리와 가슴을 조금 높여주면 혈류가 더 원활해집니다. 이 자세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뇌로 가는 혈액 흐름도 안정시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식사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휴식을 취해도 과식을 하면 소화에 더 많은 혈류가 필요해집니다. 그만큼 뇌는 더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배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살짝 부족하다 느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식후에 잠깐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뇌 피로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 작업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 속에 쌓인 대사 노폐물이 정리되고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노폐물은 깨어있을 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잠을 통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낮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이 부족하면 뇌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의 규칙성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다른 시간에 일어나면 뇌는 계속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꼭 지켜야 할 습관이 바로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낮잠에 대한 오해도 하나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 피로를 회복시키고 오후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뇌를 살리는 수면 습관의 핵심은 충분한 시간과 일정한 리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두고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자극을 주면 다시 연결이 강화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이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나 동네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늘어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뇌세포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20분만 걸어도 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두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함께 해주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책을 읽고 내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취미는 뇌 연결을 빠르게 강화시켜줍니다.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활성학습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글을 써보거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보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외국어 공부처럼 말하고 듣고 쓰는 활동이 함께 들어가면 자극은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뇌는 이런 도전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하고 연결을 강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 작은 뇌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생활 습관뿐 아니라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뇌 세포의 상태도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꼭 챙겨야 할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과일이나 색이 진한 채소를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 혈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물을 나눠서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분과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혈관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은 뇌 피로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고 싶다면 자극적인 음식부터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은 더하고 나쁜 음식은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 회복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뇌 손상 예방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가벼운 체조만으로도 뇌 혈류는 충분히 증가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질문이 식후에는 언제쯤 활동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바로 격한 활동을 하기보다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에는 먼저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 정도의 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돕고 뇌 혈류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무조건 참지 말고 뇌가 쉴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뇌 회복의 핵심은 매일 일정한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셋째, 걷기와 학습 같은 작은 자극을 매일 반복해서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뇌 건강은 분명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뇌 건강 습관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